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옷차림 한 벌 한 벌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계신가요? 지난날 젊음을 뽐내던 시절은 이미 흘러가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편안함이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아웃도어 의류, 기능성 의류, 운동복이 이제는 일상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패션 피플. 페피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편한지 그리고 가격이 괜찮은지만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멋있다, 이쁘다는 소리 들었던 기억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우리 세대에게서 시간은 그저 단순하게 나이라는 숫자만을 더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젊은 시절의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 뒤로는 조금 창피함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은 저와 너무 달랐습니다. 옷차림은 과하지 않은데 우아하고 멋이 났거든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비교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말은 어쩜 그렇게 우아하고 교양이 있던지 나와는 다르게 젊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이뿐만 아니라 마음도 늙었구나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은 단 0.1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도 결정되는 첫인상은 인간관계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결정할 만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겉모습은 사람의 개성, 신뢰성, 심지어는 능력까지도 말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고 늙어가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많은 노년이라고 해서 외모를 꾸미는 것을 멈출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옷은 마치 여자의 화장과 같아서 적절히 차려입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알맞은 옷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옷차림은 우리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니 이제부터 멋진 노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가벼운 팁을 드리자면 첫째,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노후에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에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첫째. 낡은 신발 멀리하기. 예로부터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신발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걷는 길, 즉 우리 인생의 경로를 매일매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신발은 단지 생김새의 문제를 넘어 신발을 신은 당사자의 기운과 직결됩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신발은 기운을 모으고 좋은 장소로 우리를 이끌지만 낡고 더러운 신발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음의 기운이 서린 신발은 걸음마다 나쁜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는 결국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사람이 걸을 때 어디를 디뎌야 할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내딛는 걸음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인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어떤 연유로 만나기로 한 사람이 뒤꿈치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신발을 신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반대로 아주 중요한 미팅 자리에 내가 그런 신발을 신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낡은 신발을 발견한 순간 모든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신발이 너무 편해서 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 내 인생을 흔들 수 있는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발이 우리의 운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좋은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교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신발에 밑창이 닳았다면 발바닥과 무릎 그리고 허리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되어 결국 관절과 척추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화라 할지라도 밑창이 마모되었다면 이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꼭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생기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줄 것입니다. 노후에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두 번째. 색이 바른 옷, 늘어난 옷은 버리기. 색이 바라고 늘어난 옷은 수명이 다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옷차림을 넘어 사람의 생기와 사기 그리고 내 앞날의 기운까지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색이 바랜 옷은 마치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식물처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늘어난 옷은 그 형태를 잃어버려 입는 사람의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립니다. 스스로가 느끼는 것들이 주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옷을 찾을 때 함께 받게 되는 철제 옷걸이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제 옷걸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기 쉽고 마찰력이 1도 없어 모든 옷이 다 늘어납니다. 실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민족의 정기를 끊는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몸으로 치면 혈자리라 할 수 있는 위치에 녹슨 대못을 박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녹이 쓴다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매우 나쁜 기운을 의미하니 철제 옷걸이 대신 다른 옷걸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옷걸이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옷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으니 옷의 형태를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실리콘 처리되어 있는 옷걸이나 스웨이드 처리된 옷걸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옷장은 우리 집안에서 중요한 기운이 담기는 곳입니다. 옷장이나 옷방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그 공간의 나쁜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옷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도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옷장과 옷방의 환기를 자주 시키고 제습제와 방향제를 사용하여 항상 신선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은퇴 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세 번째. 손목과 목을 허전하게 하지 않기. 예로부터 착용하는 액세서리 하나하나에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의 운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불행을 불러들이는 신체 부위이자 운을 초대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곤 해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의 존재에는 항상 중심이 필요한데 목걸이의 펜던트처럼 옷차림에도 눈에 띄는 포인트가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이는 것을 넘어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도 정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넥타이를 매더라도 그에 맞는 핀을 사용함으로써 전혀 다른 정갈함과 세련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옷이라 하더라도 착용하는 액세서리에 따라 이미지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목시계나 반지는 우아함을 더하며 여성이라면 목걸이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장식은 오히려 부담을 주고 운을 막을 수 있으니 적당한 선을 찾을 줄 아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액세서리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검은색 줄이나 비금속 재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금이나 은과 같은 순수한 금속을 사용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히 선택된 액세서리는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운과 재물을 불러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선택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네 번째. 검은색 옷 피하기. 남자라면 대부분 검은색 옷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깔끔하고 옷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 별로 걱정할 부분이 없고 하얀색과 함께 모든 상황에 잘 어울리는 만능 색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행학에서 검은색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검은색은 휴식과 맞춤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죽음과 멈춤의 색으로도 여겨집니다. 이러한 색상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검은색은 주변의 파장을 흡수해 기분을 가라앉히고 때로는 소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색 옷을 착용할 때는 반드시 밝은 색상의 옷 하나를 같이 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 상주가 모두 검은 옷이 아닌 하얀 와이셔츠를 입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밝은 색상의 옷은 검은색의 무거운 에너지를 중화시키고 긍정적인 기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환해지듯 검은색 옷과 밝은 색상의 조화는 우리의 기분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옷차림이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기분과 인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하니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 모든 분들이 자신의 옷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다섯 번째. 구겨진 옷 입지 않기. 옷의 주름 하나하나에도 그 사람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깔끔함을 넘어서 자신의 인품과 자세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겨진 옷은 게으름의 상징이며 이는 사람이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갈하지 않은 옷차림을 한 사람이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옛말에 의관을 정제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옷과 모자를 바르고 가지런하게 정리한다는 말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예의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시작이 옷차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다면 그 첫 번째 표현이 바로 단정한 옷차림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로 한 실험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옷차림을 입은 한 남성을 바라보는 여성들은 수트를 잘 차려 입은 남성을 보고 높은 연봉과 호감도를 연상했지만 평범한 일상복과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연봉이 낮아 보이고 백수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옷차림이 사람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고 입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넘어서 우리의 내면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더 나은 노년을 위해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습관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내적인 자세와 생활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르고 품격이 있다는 것을 첫인상에서부터 강력하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상황에 맞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은 눈길을 끌기 마련입니다. 이는 옷차림은 자신을 화장하는 수단이며 개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노년이 되어 은퇴한 후 직장에서 요구되던 복장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은퇴했기에 더 이상 유니폼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오히려 옷차림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외출할 때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은 그저 옷을 고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스스로 품격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하철이나 식당에서 다른 노년들의 옷차림을 관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옷차림이 좋은지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호감이 가고 품격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노년의 옷차림은 단지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년기의 외모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과 마음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겉모습이 노화된 사람들은 감정의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전신의 기능이 쇠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하고 피부 관리를 하며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들은 감정까지도 긍정적으로 만들어 전반적으로 노화가 느리고 생기가 있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흐트러짐 없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쫓을 필요는 없으나 아무렇게나라는 태도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 관리는 단순히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자신에게 품위 있는 대접을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년의 삶도 젊음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노아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젊었을 때보다 노년의 외모 관리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노인은 세월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순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먹는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은퇴 후 남는 것이 시간뿐인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흐트러진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지 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관리는 단순히 체력의 차이를 넘어서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격차를 만듭니다. 꾸준히 자신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노인의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따라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노년이라고 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삶을 즐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 외모를 가꾸는 일을 단순한 허영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질과 건강이 좌우될 수 있으니 매일의 작은 관리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외모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모보다 성격이 중요하다며 나이 들수록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외모가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 체형, 화장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기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를 게을리하는 순간 나이 들면서 생기는 노화의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반면 꾸준히 자신을 가꾸는 사람은 능력 있어 보이고 부지런함을 통해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 능력이 드러납니다. 일종의 피그말리온 효과인 셈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가 높을수록 그에 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커진다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잘 관리된 외모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의 멋을 위해서 너무 과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다이어트는 진짜 어려운 일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굶는 것과 같은 무리해서 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사람을 볼품없이 만드니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식단을 건강하게 하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또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취미 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옷의 힘을 빌리는 게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가슴이 크거나 어깨가 넓은 체형은 브이넥이나 오프숄더 톱을, 허리가 가는 체형은 랩드레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키가 작은 체형은 세로 줄무늬 옷을, 허리가 굵은 체형은 슬림핏 셔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살집이 있는 체형이라면 상의는 검은색이나 남색과 같은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입으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의에 비대칭 사선으로 프린트가 들어간 옷도 시선을 분산시켜 효과가 좋습니다. 또 옷을 입을 때 지나치게 화려한 것도 별로지만 너무 심플한 것도 좋지 않으니 항상 포인트가 되어줄 아이템 하나를 매치하면 좋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모두는 젊음이라는 빛으로 빛났지만 시간이 흘러 중년과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멋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음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이 새로운 시기에 어울리는 분위기와 스타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단순히 겉모습에 집중하는 멋이 아닌 내면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가득 찬 행복한 여정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